세상은 살만하고 그대는 내 곁에 있어요. 양희은 서경석의 여성시대. 내 이름은 주말용. 고백할 게 있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너라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제 나 같은 남자는 있고 평일에도 일하는 남자 만나서 행복해야 돼. 말룡아, 너 저 하라는 연습 안 하고 혼자 거울 앞에서 뭐하냐? 저 이별 연습 중이지 말입니다. 에이? 너 여자친구 있었어? 아니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연습해두려고. 사랑도 하기 전에 이별부터 연습하는 남자, 데뷔도 하기 전에 은퇴 고민부터 하는 미래의 슈퍼스타. 오늘도 주말용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쎄쎄 안녕하세요. 당신은 사탕받기 위해 아니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안녕하세요. 말룡 주말룡입니다. 네, 쎄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은퇴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은퇴는 이제 노래 한 3곡 정도 띄우고요. 네, 3곡 이제 국민가요 만들고 그때 은퇴를 할까 하고요. 그렇군요. 네, 욕심은 이제 한 2곡 정도 작사 작곡까지 하고 예. 5곡을 딱 마련해놓고 그래요. 은퇴할 생각입니다. 네. 계획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자, 말룡 씨 오늘도 이런 문자가 와 있어요. 뭡니까? 1992님이 요즘 갱년기인지 화도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지고 어제는 사춘기 아들과 한판 하고 싸매고 누웠는데 9살짜리 딸이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아요. 네. 주말용 씨처럼 못 부르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덕분에 웃음 반 눈물 반 나도 딸 때문에 내가 살아요 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말용님 고마워요. 야, 세상에.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아요. 엄마 때문에. 보람 있으셨겠다. 그렇죠. 네. 아이고. 이래서 이 엄마들은 딸이 있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네. 딸이 없으면 이게 진짜 이럴 때 정말 의지도 안 되고 아들 녀석이 뭘 알아 지가. 네. 진짜. 결혼하기도 전에 또 자식 얘기를 또 하네요. 우리 주말용 씨가. 아니 형들이 막걸리만 먹으면 이 얘기해요. 야, 딸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 야, 그런데 뭐 막 60 넘었는데 뭐 딸이 언제 와. 자, 어쨌든 1992님께 인누님께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면서 주말 아침 주말령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9263번님, 저희 남편은 185, 그 185는 거뜬히 넘는 그 큰 키에 100kg도 가볍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 우락부락해 보이는 그런 인상입니다. 복잡한 거리를 지날 때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만큼 산적같이 생겼죠. 그런데 갑작스런 실직으로 요즘 집에만 있더니 갑자기 보석 십자수를 시작했어요. 소뚜껑만한 손으로 퀴빅 하나하나를 정성껏 붙이면서 환하게 웃는데 제 눈에는 5살 아들만큼 귀여워 죽겠습니다. 회사 안 나간다고 면도도 안 해서 수염은 덥수룩하지만 깨물어줄 듯 귀여워요. 하지만 하루빨리 남편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호탕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야, 실직을 했는데도 네. 남편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예. 참 진짜 금슬 좋으신 거죠. 예, 그러신 거죠. 저는 일단 남편에게 네. 또 한 100표 드립니다. 아, 왜냐면 실직했다고 이게 기분이 쫙 꺼져 있을 텐데 네. 그럼 뭔가 기분 전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그 십자수나 보석 십자수나 뭐 그런 걸 하면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네네. 단순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예. 네. 이게 부업도 됩니까? 보석 십자수. 그럼요. 요새 됐죠. 보석 십자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작품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예. 소질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맞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5살 아이와 함께 남편과 맛있게 드시라고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양념치킨 쏩니다. 너무 좋아요. 0486번님
주말령 행님 반가워요. 저는 대구에서 시내버스 운행 24년 무사고 기사 행복을 나누는 서억진입니다. 며칠 전에 한 여자 승객 한 분이 하차하시면서 과자 한 봉지를 꺼내시면서 기사님 드리려고 일주일째 가지고 다녔어요 해주셔서 요즘 더 정말 행복합니다. 와. 승객님들 최고입니다. 야, 너무 좋다. 세상에. 이분이 진짜 되게 좋은 기사님으로 이제 네. 소문이 나 계신가 봐요. 네. 아, 찡하네요. 찡하죠. 그 같은 분을 찾아서 드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차가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째 맞아. 넣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네. 배차 시간이 안 맞아. 조금 안 맞았어. 야, 감동이네요. 진짜 야. 감동이네요. 아, 네. 이 여자분 진짜 감동이네. 그러네요. 네. 그 아니 있던 거 다른 기사분 드리고 또 사서 이 기사 만나고 주면 되지. 그걸 이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서억진 기사님. 근데 이분이 24년 무사고 운전하셨는데 왜 네. 말룡 씨한테 형님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12살 때부터 운전하셨나? 어떻게 된 거지? 저기요, 형님. 제가 동생입니다. 하모요. 예. 저는요, 84년생이걸랑요. 아, 우리 형님. 내가 볼 때는 못해도 7071 정도 돼 보이시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운행하시면서, 네. 맛있게 드시라고 간식 준비했습니다. 견과류 세트 쏩니다. 네. 0186번님 50대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남편 지인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다음 생에도 지금의 아내랑 같이 살 거냐는 질문에 다들 그럴 거라 했는데 울 서방님만 안 산다는 거예요. 이유는 저랑 사는 게 너무 힘들다네요. 그때는 재밌다고 대박 크게 웃고 넘겼어요. 근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말하던 그 남편 표정이 진심이었거든요. 참네. 나도 다음 생에 나랑 같이 산다 할까봐 걱정했는데 참 잘됐다 하면서도 마음이 상해서 온 동네 아는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도 분이 안 풀려서 이렇게 또 여성시대에 또 말해봅니다. 나도 안 살아. 아, 이제 좀 시원하네요. 근데 이댁 남편 독특하시다. 네. 대부분의 남편은 지금의 아내와 네.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느냐? 어허. 그럼 대부분 지금의 그렇죠. 아내와 결혼한다 그래요. 한다고 근데 하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또 결혼을 하겠느냐? 그럼 여성들은 대부분 안 대부분 안 한다고 한다고 해요. 예. 근데 남편분이 좀 독특하시다, 정서가. 이 남편분 이제 안 한다고 그런 것까지 좋았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뒤가 잘못됐어. 이유를 댄 게 사는 게 힘들다. 이 여자랑 당신이랑 사는 게 힘들다.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말하면 다시 안 돼.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 안 해. 왜? 당신처럼 좋은 여자를 왜 나만 가져요? 다른 남자하고 사. 웬일이니? 그 얘기 좋은데요? 예, 예. 웬일이니? 당신처럼 훌륭한 여자를 왜 나는 됐어?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진짜 언어의 마술사예요. 아니 우리 형들이 그래요. 그렇게 형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안 사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자, 남편 대신 이 주말령이 사과드리면서 사과 한 상자 쏩니다. 멋져요. 자, 오늘 아주 말룡 씨 멘트는 좋았어요. 네, 아주 이제 좋았어요. 좋은 노래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노래. 예, 늘 이제 결혼 생활이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봄날은 짧은 것 같습니다. 보통 형들 보면. 예,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봄날은 간다. 오늘은 봄이 오는 길 준비했습니다. 뚜두뚜두뚜두뚜 산 넘어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새색시처럼 부르는 새색시.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따랏 뚜뚜루루루 따랏 뚜뚜루루루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팡 따랏 뚜뚜뚜. 수고했습니다. 안녕 주말용 씨. 감사합니다.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 듣고 왔습니다. 네, 원곡을 들어보니까 아까 네. 그 말룡 씨 창법이 옳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불러야 되는군요. 맞아요. 네, 주말에만 나타나는 주말용에게 응원, 위로, 고민 무엇이든 좋습니다. 말룡 씨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언제든지 문자와 미니로 남겨주십시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일요일엔 편지를 준비해서 다시 옵니다. 일요일 아침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편지들. 이 시간에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엔 편지를. 오늘의 첫 편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의 이경수님이 첫 출근한 아들에게 보내는 사연입니다. 저는 1992년 3월 2일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 현재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30년 전에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구직 활동을 했고 경제적 문제로 타 지역에서 방을 구하기 힘들어 결국은 안정적인 집 근처 중소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바뀌지 않았지만 결혼, 출산 등으로 직장을 3번 옮기면서 때로는 초년생 입장으로, 때로는 직장에서 선배로서 역할을 하며 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일 27살 아들이 첫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출근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로서 사회생활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너는 대학 입학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여 스펙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직장인 못지않은 빡빡한 생활을 해왔지. 많은 취업처를 찾아 지원을 하고 1차, 2차 시험을 보고 최종 면접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안타깝게 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너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말없이 함께 기다려주는 것 빼고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못했지만 넌 미련 없이 경력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의 중소업체로 발길을 옮겼지. 그리고 너는 최종 합격을 하고 인생의 계획을 조금 수정했지. 중소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급여와 복리후생 조건이 열악하다. 이런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보다 신입사원을 대하는 태도가 열악한 곳도 많아. 부모로서 걱정이 된단다. 우리 때는 친구들과 만나면 연봉과 회사의 복지 등등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저울질하곤 했지. 엄마도 30대, 40대를 거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과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를 멈출 수 없었단다. 비교는 행복을 앗아가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걸 알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곤 했다. 엄마는 현명하지 못해 50이 되어서야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아마 너를 통해서 부모로서 성장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른다. 진심으로 고맙다, 아들아. 내 친한 친구들이 대기업과 또 꿈의 직장이라 일컫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네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걱정이 된다. 하지만 아들아, 이것 또한 인생이란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단다. 어렵지만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 생각하렴. 아들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고 중간중간에 많은 변화와 도전의 시기가 올 것이다. 넌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야. 훌륭한 청년 아들아. 직장생활 잘할 것이라 100% 믿는다.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또한 성실함까지 겸비했잖아. 세상과 직장에서 던지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기회는 항상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널 기다릴 것이다. 아들아, 엄마는 믿는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에 가장 완벽한 곳은
아들이 딛고 있는 그 자리일 것이다. 아들아, 네가 품고 있는 꿈은 꼭 이루어진단다. 선배로서 100% 확신한다. 오늘은 너보다 30년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한 선배로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이 땅에 힘들게 생활하는 취준생 모두에게 한 번 더 용기를 내라고 가슴에 품었던 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은 글입니다. 그렇죠. 네. 뭐 아드님 포함해서 이 땅의 참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네. 인생 선배로서, 그렇죠. 직장 네. 선배로서. 네. 야, 그래도 어쨌든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고 이제 뭐 출근한 지 이제 2주 가까이 되네요. 그죠? 예. 대견하시겠다. 아드님이 이제 원래 목표로 했던 곳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아마 네. 입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절대 비교해서 그럴 필요 없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엄마도 직장을 3번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아마 발전하셨겠죠. 네. 요즘 네. 세상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요. 뭐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진 지 꽤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뭐 한 직장에서 3, 40년 뭐 이랬지만은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카웃 되고 또 다른 네. 직장으로 가고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 흔히들 부러워하는 직장 예, 입사를 했다가 너무 사람을 들들 예, 볶아서 고되고 막 고대돼요. 그렇게 고대돼. 자신의 생활이 사라지고 그래요. 이래서 요즘 청년들이 이제 그런 걸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러 왔는데 예, 예, 누구든 못 견디죠. 요즘이든 옛날이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늦어진 경우 그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용기예요. 이건 정말 못 견디겠다. 아무리 뭐 훌륭한 기업이라 그래도 나는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서 30 후반이 되고 40이 되고 그럴 건가 하는 거를 놓고 생각할 때 결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예, 뭐 처우가 조금 좀 아쉬울지언정 대신에 또 뭐 다른 따뜻함이 예.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네. 내가 또 다른 걸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 무엇보다 그걸 경험하신 선배의 조언이니까. 어머니의. 예, 네. 참 더 설득력이 있네요. 저도 아주 귀 기울여 들었어요. 네네. 자, 계속해서 일요일엔 편지를 두 번째 편지 이어집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박미라님이 주셨어요. 안녕, 어여쁜 우리 해리 보아라. 아직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아가는 아직 어색하고 난 그냥 해리라 부르고 싶다. 많이 긴장해서 준비한 것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결혼식이었다. 나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자녀의 결혼식이라 기쁨과 설렘이 많았단다. 내 시아버지의 축사처럼 딸이 없는 우리는 해리를 맞이하는 느낌이 참으로 남다르다. 준우가 좋아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는 해리를 반쪽으로 맞이함을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보니 해리는 절약 정신도 있고 소박한 것을 좋아해 더욱더 믿음이 가더구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의견이 안 맞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과도 뜻이 다를 때가 많단다. 하물며 30여 년 넘게 다른 삶의 주인공들이 만났는데 얼마나 척척 맞겠니? 하지만 결혼이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힘듦을 인내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준우가 외동으로 자라고 다정다감한 아빠와는 달리 무뚝뚝한 나와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 내 성격을 닮은 듯하여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준우, 해리에게는 다정다감하지? 준우가 그러더라. 해리한테는 다정하다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준우가 책임감 강하고 지금까지 부모 실망시킨 적 없는 효자란다. 물론 해리 또한 그러한 효녀란 걸 잘 알고 있단다. 한 분뿐인 사돈인 너의 엄마를 나는 정연 언니라 부르기로 했어.
정연 언니도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 내가 효녀라는 걸 정연 언니가 증명해 주셨단다. 혹시나 삶 속에서 속상하거나 힘들 때 형제나 친구에게 하소연하면 괜찮지만 정연 언니께는 내색하지 말길 부탁해. 귀하고 예쁘게 키워주신만으로도 감사한데 힘듦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럴 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를 이용해 보길 권해. 나는 너희 시아버지가 잘한 건 친정엄마께 자랑하고 속상하고 힘들게 하면 시어머님께 혹은 시누이에게 일러 바쳤단다. 예쁜 혜리는 시누이가 없잖니? 내가 두목할 테니 나를 잘 이용해봐. 우리 이젠 진짜 한 가족이 되었으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꾸나.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 예쁜 딸. 아우, 세상에, 시어머니가 새 아기를, 새 아기를 맞아, 새 식구를 맞아, 참, 부탁의 말, 나를 좀 이용해라. 뭔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일러 바칠 때가 필요하면 나를 이용해라. 그러셨는데, 와, 정말 지금 이 마음 변치 마시라고. 네.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고 나면 뭐 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이분은 안 변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시어머님들이 이제 처음 마음하고 조금씩 이제 달라질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가끔씩. 그럼 그럴 때마다 다시 듣기를 예, 하셔서 들려드리시고. 이 편지를 읽은 거를 되돌려 듣고 그래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좀 무뚝뚝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편지 지금 여성시대 앞으로 보내실 정도면 아유 너무 그럼요. 자상하시고 배려심 깊으신 분인데. 아이,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 사돈께 그 언니라고 먼저 부르겠다. 이것도 참 절대 무뚝뚝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렇죠. 참 독특하시네. 사돈, 안사돈끼리 서로 언니, 동생 하시는 것도. 근데 가까워지면 뭐 다 그럴 수 있고 같이 여행도 잘 다니시고 그렇더라고요. 그 저희 왜 저 후배 중에 심진아, 김원효 부부 네. 사돈끼리 네. 놀러 다니시잖아요. 아, 안사돈끼리 그러시구나. 친구처럼 지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그럼 최고죠. 진짜 네. 아주 이상적인. 네, 그럼요. 이 댁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의 노래로 일요일 여성시대 4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요일엔 편지를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이연숙님의 사연. 사랑하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버지께 편지를 써요.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막내딸이라 버릇없이 행동해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고 귀여워해 주셨죠. 아직도 저는 솜사탕의 추억을 잊을 수 없어요. 무뚝뚝하고 표현력도 없으셨지만 막내인 저에겐 아니셨어요.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실 때 저녁에 집에 오실 때마다 손이며 얼굴이 까매져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까만 손으로 솜사탕을 내미셨잖아요. 까만 손 때문이었을까요? 솜사탕의 하얀색이 얼마나 선명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때 아버지께서 사주셨던 솜사탕은 정말 맛있었어요.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버진 크게 다치셨죠. 다리를 절게 되었고 비 오는 날마다 아파하셨지만 아픈 다리로 늘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싶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추운 겨울날이에요. 아버지께서 겨울 아침에 제 신발을 부뚜막 위에 올려놓았다 주시면 그 따뜻한 신발을 신으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온 날은 저에게 장화를 신겨주시고
아버지는 제 신발을 들고 버스 정류소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덕분에 사람들이 밟지 않은 하얀 눈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정류소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신발로 바꿔 신었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발이 눈에 젖어 무척 시려웠을 텐데 아버지의 사랑 덕에 발이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술을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한번 술을 드시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술만 드시고 자정이 다 되어 오시고 엄마와 싸움도 많이 하셨고요. 술김에 엄마를 때리실 때도 있었잖아요. 어린 마음에 엄마를 보호하려고 아버지를 힘으로 밀기까지 했었죠. 고등학교 때까지 두 분 싸우시는 모습만 보며 자란 것 같아요. 일기장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쁜 말을 적기도 했고 딸로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썼죠. 아버지를 늘 나쁘게 말씀하시는 엄마 말을 계속 들어서일까요? 저도 아버지가 정말 미운 거예요. 힘들게 번 돈, 남 보증 서서 다 잃고 엄마 말씀은 듣지도 않고 가족보다 남이 먼저인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칠순이 되시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한테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 얼굴 보고 싶으니 내려오라 말씀도 많이 하시고 돈 모으는 재미도 느낀 아버지는 아픈 다리로 농산일도 하시고 농한기에는 근처 콘도에서 청소일도 하셨고요. 연세도 있으니 일 좀 줄이시라 말씀드리면 그럼 내가 아버지 돈 줄 거냐? 하시던 고집쟁이 아버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경운기 끌고 힘들게 일하셔서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과로 때문인지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건강하셨기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버지 보내드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버지 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를 나쁘다고만 하고 무조건 엄마 편만 들고 단 한 번도 무슨 일이세요? 아니 엄마가 왜 그러세요? 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여쭤보지 않은 나쁜 딸이었어요. 가족 누구도 아버지 편을 안 들어주었으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일에 더 매달리신 것도 외로워서 그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화드리면 아직도 연숙이냐 하실 것만 같아 며칠을 울었어요. 그래서인지 꿈에 나와 제 사과도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웃으며 안아주신 아버지. 저 후회되는 일이 더 있어요. 아버지 목소리와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생전에 왜 안 찍어뒀을까요? 전에 시골집에서 같이 김장했을 때 저희 애들이 아버지 집에서 키우던 토끼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 동영상에서 아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광근아, 가? 아니요, 여기 있어?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데 그렇게라도 아버지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음성이 듣고 싶을 때마다 그 동영상 보면서 펑펑 울어요. 아버지, 외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아버지 편 안 들어드려서 죄송하고 못된 말 많이 해서 죄송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면 말없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꿈에서 웃으며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종종 제 꿈속에 나와주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님하고의 추억을 많이 남겨놓지 못하신 분의 네. 안타까운 마음에서 편지를. 네. 그래서 살면서 이제 조금 엄마 편을 주로 많이 드셨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린 날 아버지께 그 많은 사랑 받았던 기억과 네. 또 식구들 중 누구도 뭐 아버지 편을 안 들어주셨으니까 아버지가 그 외로움 때문에 일을 더 찾아서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참, 왜 아버지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러실까? 이런 거를 그 당시엔 참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막 나쁜 게만 할까만 생각하지. 예. 그래도 그 꿈이 부럽네요.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웃었던 기억. 오, 정말 사과를 받아주신 거네. 그러네요. 네. 와. 자, 일요일엔 편지를 다음 편지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서동숙님. 동생 현수가 편지를 받아본 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낸 편지가 비처럼 가슴을 적신다. 봄비가 온다고 메일을 보내주다니 봄 소식보다 더 즐겁구나. 사는 게 뭔지 아등바등 견뎌내며 살다 보니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막내인 네가 60이니 세월 참 잘도 간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더라. 난 내가 친구 같아 좋더라. 62이 되도록 2살 터울 자매로 살면서 이런저런 아픈 사연이 얼마나 많았고 추억은 또 얼마나 많니. 우리 형제자매 사는 모습이 만약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면 잘 살든 못 살든 각자 살아가겠지.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로 거기서 거기로 살면서 늘 응원해주니 우리는 친구 같다. 엊그제 작은 오빠 생일에 만났을 때 기억력 하나는 타고난 오빠가 유난히 가난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 과거를 아픈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지. 하지만 누군들 살아가면서 아픔이나 슬픔이 없을까? 이제 돌아보니 우리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 형제자매가 웃고 울며 같이 살아온 세월 덕이겠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언니가 있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우리 곁에 있는 큰오빠. 하던 사업을 코로나로 접을 수밖에 없어 우울해하지만 우울감과 외로움을 털어내려 애쓰는 작은 오빠. 일만 있으면 은운 상대가 되어주는 내가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어 감사하고 행복하다. 부자에 대한 정의가 참으로 다양한데 누가 그러더라.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면 부자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우리는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다. 가진 것은 없지만 어지간한 부족함은 대충 넘어가는 재주가 있고 형제 자매라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 손재주가 꽝인 내게 밑반찬을 싸주며 혼자 있어도 끼니 거르지 말라는 내가 있어 나는 부자다. 내가 정성스레 싸준 그 멸치볶음을 그릇 뚜껑을 열다가 식탁 아래로 쏟았을 때 아이고 내 동생이 싸준 반찬인데 아이고 아까워라 하며 주워 먹는 내가 있으니 너도 부자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밥상에 떨어진 반찬도 주워 먹지 않는 고약한 성미지만 네가 준 멸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어찌나 아깝던지 나도 모르게 주워 먹는 내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우스웠단다. 65이나 되어서도 외롭다고 하소연할 수 있는 형제가 있는 작은 오빠도 부자다. 우리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해주며 우리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언니도 부자고 호출하면 네 하고 달려가줄 동생들이 있는 큰오빠도 부자다. 야,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정말 잘 살았구나.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처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슴을 열어주니 앞으로도 잘 살 것 같다.
형부 같은 사람도 없고 유나 아빠 같은 사람도 없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일그러짐이 있으면 상처가 될 일도 형제라는 울타리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행복한 축에 들 거야. 그래, 나도 언니, 동생, 오빠가 있다. 왜? 하고 뻐기며 살다 보면 부족함도 대충 덮을 수 있고 나도 부자라고 박박 우길 수도 있을 거야. 비가 많이도 온다. 이 비가 그치면 겨우내 움츠린 나무들도 싹을 피우겠지? 지지고 볶는 일이 많고 사연도 가지가지인 우리에게도 봄이 올 거야. 오랜만에 내 편지를 받고 나 또한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니 참 좋다. 행복하고 감사하다. 와, 형제 의도 좋으시고 참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한 거다. 그게 참 진리네요. 그죠? 아, 이 형제간에 아주 의가 아주 좋으세요. 네, 최고네요. 우애가 최고예요. 우애가 너무 좋아. 특히 이 두 분, 우리 서동숙님과 바로 밑에 동생. 현숙님 사이가 아주 또 네. 각별해 보이죠.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러게, 아이고,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막 뭐 해요? 서로 갖고 막 갈 수 있어? 싸우고 아이고. 막 부모님한테 맞아요. 내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집에 비하면 정말 부자인 집이네요, 이 집은. 네. 서로 의지하면서 언제든지 달려가 주면서.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일요일엔 편지를 이경수님, 박미란님께는 냄비 세트와 수저 세트가 가고요. 이현숙님, 서동숙님께는 주방용 칼가위 세트와 진공 포장기 그리고 토탈 케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안녕히 계세요.